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 거예요. 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들 2020년 목표 뭐였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목표가 뭐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꿈과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꿈이 있냐, 목표가 있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꿈이나 목표는 있지만 이제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아지냐면 제가 주변에서 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꿈은 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여행으로 친다면 남극 어떻게 가지? 그냥 비행기 타면 한 번에 도착하는 건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처럼 안 가본 사람들은, 근데 일본 도쿄 비행기 타면 바로 떨어지는구나, 검색해보면 뭐 어디 가서 잘 수 있겠구나,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되겠구나 알 수 있는데 남극 뭐지? 이런 거? 아니면 예를 들어 목성, 화성 어떻게 가지? 우주여행?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테슬라 뭐 이런 쪽으로 연락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막연한 거. 근데 하고 싶은 거, 이건 꿈이에요. 근데 목표는 뭐냐? 나 내년에 뭐 부산에 놀러 가야지, 괌에 놀러 가야지, 미국에 놀러 가야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는 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거를 그래도 80, 90% 이상 확신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목표라고요. 꿈보다 목표가 더 아래 의미겠죠? 그리고 내가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가 생기고 점점 더 내가 처음에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다가가게 될 거고, 그게 향후에는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또 꿈이 더 높아지겠죠? 점점. 이게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면 얘도 같이 높아져요. 일정 시점이 되면 같이. 근데 이 루틴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루틴이지,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면 항상 멈춰 있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꿈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치면 한 달에 지금 200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200 벌면서 저 한 달에 1억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뭐 5천 벌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꿈이에요, 꿈. 본인이 200 벌면서 5천이라는 돈,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월 벌려고 한다면 이거 가늠이 안 되거든요. 가늠이 안 되는 거를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다녀요. 몇 년 지나도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왜? 지금 우리 우주여행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돼서 뭐 검색해서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글로 어떻게 그 컨택을 할지 뭐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를 동일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2, 300을 번다면 목표는 500, 1000 뭐 이런 정도라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내지는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것 같아 라는 계획이 쓰는 게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랑 꿈은 좀 다르게 개념을 갖고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높이 있는 곳에 올라간다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려면 밧줄이 있던 사다리가 있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방법이란 말이죠. 이 방법이 생각나고 나서, 아니면 방법을 알고 나서 그걸 실행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꿈만 갖고 있는 분들, 꿈을 목표랑 동일시하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분들,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정말 막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야, 이게 뭐 이런 생각, 이게라는 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이야기가 과연 실현이 안 될 건데,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떤 분들은 목표까지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이런 것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동기부여가 된 상태, 텐션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가 있으면 사다리나 밧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 묶여져 있는, 내지는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동기부여거리만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기부여가는 책, 그런 영상,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찾아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돼요. 근데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꿈꾸면 이루어진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꿈꾸고 상상하는 거를 하다 보면 방법을 찾아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도달하는 거지. 내가 괌 가는 상상만 계속 한다고 해서 괌에 도착하진 않잖아요. 괌 가는 상상을 하면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죠. 괌을 가려면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가서 묵을 숙소, 비행기값, 가서의 용돈,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탈지 아니면 뭐 배를 타고 갈지 아니면 비행기로 뭐 경유를 할지 그거에 따라서 여비가 정해질 거고, 그럼 내가 그 여비를 모아가지고 내가 쉬는 날 거기를 출발해서 며칠 동안 쉬다가 와야겠다. 이 계획이라는 게 쓴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괌 가야지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에 도달하고 성공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하지? 방법, 동기부여하는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고 내가 동기부여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실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생각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꿈과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그걸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하진 않는다는 거. 실용서나 실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그 다음 단계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은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큰 거에 제한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한. 이 제한은 뭐냐면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 안에서 꿈과 목표가 정해져야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꿈과 목표로 정하면 그거는 애초에 노력을 안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농구를 해요. 뭐 운동을 해요. 나는 마이클 조던처럼 반드시 될 거야. 거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거의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100% 믿는다. 나는 재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다면 잡아도 돼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꿈은 크게 잡으려고 했으니까 조단처럼 돼야지. 이건 안 될 일이에요. 내 스스로도 안 믿는 일을 내가 목표로 잡는다고 해서 그 일이 되진 않아요. 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조던처럼은 어렵겠지만 국가대표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거는 잡아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50% 넘어가야죠. 내 목표나 꿈은. 근데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목표나 꿈으로 잡는다면 나의 의사결정을 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크게 잡으라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크게 잡는 거. 근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그걸로 할래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큰 그 사이즈로 꿈과 목표를 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 막연하게 큰 꿈이나 목표는 그러니까 안 잡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막연하다고 느끼면 너무.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 제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이래요. 얼마 전에 제가 TV인가 온라인에서 봤나 그랬는데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인가 그분이 성공자의 일상은 무료하다고 했나? 지루하다고 했나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그분이 뭐 세계적인 뭐 상을 받고 저녁에 뭐 파티를 가고 뭐 화려한 일정이 있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항상 발레 신발을 신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첫날 뭐 즐겁고 어쩌고도 해서 다음날 매일 한다. 타이거 우즈가 예전에 세계적으로 골프에서 제일 정점을 찍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냥 그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 별다른 뭐 특별한 비법? 남들보다 빨리 가는? 힘을 좀 덜 들이고 시행착오 없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단어들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목적 달성에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시행착오 없고 편하게 신경 안 쓰고 이왕이면 좀 즐겁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의 성공자들은 다 바보 멍청이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난다고 했는데
과거가 순탄하기만 했던 성공자는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보지 못했고 금수저 빼고 그건 성공자라고 볼 수 없죠. 유지 정도겠죠. 그런 힘든 과정이 없이 되는 방법이라는 없어요. 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설정했으면 아까 말한 사다리나 밧줄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다 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엉뚱한 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사다리나 다른 밧줄을 찾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이 되면 다음 단계, 도달이 안 되면 다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한다.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내가 이렇게 1번부터 10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3번을 선택해서 했어요. 3번을 선택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3번 다음에 4번이니까 4번으로 하고 4번 다음에 5번 하고 이거는 죄송하지만 멍청한 짓이에요. 1번을 하면서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방법 중에 3번을 했지만 이 3번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고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번부터 10가지 방법 중에 5가지 정도는 전혀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 나머지 5개 중에 이걸로 해야겠다. 아니면 11번째 방법 이걸로 해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시야가 높아지고 나의 실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다음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지금의 방법이 지금 실행했던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한 단계 나은 방법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지.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는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감히 멍청하다는 제가 표현을 하더라도 이 행동이라도 꾸준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돼요, 되는 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에서 안 되면 말아요. 내지는 3번, 4번, 5번 쭈르륵 하다가 안 되면 만단 말이죠. 목표 달성이 안 되죠. 거기서 발전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라면 진짜 뚝심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발전된 방법으로 하거나 매일매일 실행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더 생겨서 하고 있는데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래요. 200개 뭐 이렇게 하라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100개인가 200개인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일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있어요. 매일 200개. 그러니까 200개를 한 번에는 못해요. 최대 해야 한 번에 한 40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뭐 30개, 30개, 30개 이렇게 채워가지고 200개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기에는 200개? 팔굽혀펴기? 야, 헬스 가서 PT를 받아도 몸 좋아지기 힘든데 그 팔굽혀펴기로 된다면 야, 누구나 다 몸짱 되겠다. 집에서.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3일 정도 하면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애초에 시작을 안 하거나 머릿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죠. 제가 지금 한 지가 2주가 넘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팔굽혀펴기 하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결과는 당연히 아무도 안 해요. 당연히 아무도 안 해요. 신기하죠? 제가 몸이 좋아졌고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느껴서 야, 팔굽혀펴기 진짜 좋아. 그거 해봐. 못하면 한 하루에 50개씩이라도 해봐. 내가 얘기를 만난 사람마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너무 신기하죠? 되는 걸 봤는데 발전되는 걸 봤는데 그러고 나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지. 목표를 이루는 데는 실행, 방법을 찾아서 실행, 별거 아닌 방법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다면 다른 방법 찾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PT를 3개월 동안 막 주 5일, 6일씩 받아봤어요. 그때도 몸이 좋아졌어요. 식단 계속하면서 주 5일, 6일씩 적어도 5일에서 6일씩 계속 매주 했으니까 그걸 3개월을 안 좋아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스스로의 만족도는 지금이 더 커요. 왜냐면 PT는 또 가려면 이거 가서 운동 안 가고 싶잖아요. 막 운동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는 그냥 생활처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는 지금이 더 커요. 중요한 건 그래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느끼고 주위에서도 알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 목표 달성은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매일 하는 거.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방법이에요. 쉽고 편하게 시행착오 없이. 네. 에디슨 머리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구 만드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했죠? 네, 그 머리 좋은 사람도 네. 근데 보통 사람이 시행착오 없이 전구를 만들겠다?
쉽게 말하면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저는 좀 무슨 책을 보면 무슨 영상을 보면 무슨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쉽게 했다고 하고 저렇게 하면 쉽게 된다는 거 다 거짓말, 다 뻥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현혹해서 쉽게 돈을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부터 해가지고 쉽게 가머니설 해서 없어요. 이거는 1000% 만프로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럴싸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게 절대 없다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그리고 혹하는 순간 결국에는 사기 쪽으로 당하게 되는 거지 성장이 되진 절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에서 발전,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다른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 거예요. 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들 2020년 목표 뭐였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목표가 뭐세요? 목표가 뭐죠?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얼마요? 지금보다 더? 더가 얼마죠? 좀 쓰고 남고 뭐 풍족할 정도? 그게 얼만데요? 뭐 그때서야 금액이 나오죠? 급조된 금액. 꿈과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숙제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오죠. 그쵸? 언제까지 해오라고. 그럼 바로 숙제해요? 오늘부터? 안 하죠? 안 하고 놀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유튜브도 보고 네 그러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놀고 어쩌고 하다가 막 쪼그라들죠.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물론 부지런한 분들은 미리미리 꾸준히 해가지고 그때 이미 다 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안 하죠. 80% 이상이. 그런 경험 다 가져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19일 밤 되면 그때는 막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하잖아요. 그쵸? 그때 조급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나죠. 밤을 새서라도 하는 사람, 놓는 사람. 꿈과 목표도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걸 정하면 지금 오늘 뭔가 안 하면 내가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꿈과 목표, 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TV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목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날짜와 그 목표 수치 이거를 잡으면 생활에서 그걸 안 하면 내가 스스로 죄책감 느끼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죄책감 느끼려면 사실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별로 죄책감 안 느껴요. 주변에 얘기하면 죄책감이 크죠. 그러니까 왜 뭔가 목표가 생기고 이러면 주변에 말하라는 그런 내용의 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야, 너 그때 그거 한다니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들으면 다 까먹어요. 확인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말한 걸 난 알잖아요. 제가 혹시나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더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 여건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여건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숙제 마감 날짜가 있는 그 여건으로. 그래서 꿈과 목표가 사실은 안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 목표 없이도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이 나는 운이 좋아서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쵸? 난 로또 맞을 거야. 100% 맞아 나는. 로또 지금은 안 맞지만 20년 안에 맞을 거야. 난 그걸로 인생 역전 할 거야. 나 확실해. 그거 확신하면 안 해도 돼요.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다리 맞아서 뭐 한 번씩 그런 운이 생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운이 없었어요. 또 뒷걸음질 쥐잡는 식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운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그쪽은 난 아닌 것 같아. 이미 영상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꿈과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 방법 찾아서 시행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른 방법 다시 찾아서 좀 더 높은 방법 찾아서 시도하고 반복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가
꿈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닌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